다음에 좀 안내를 드릴 거는요. 요즘에 많이 이 병가를 부사관도 많이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병으로 해가지고 병사도 많이 뽑고 있는 편이에요. 어떤 거냐면 드론봇 연구병인데 여기에 드론봇 연구병은 조금 다른 겁니다. 드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인원을 충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 육군 전문특기병 중에 군사과학기술에서 이게 드롭봇 연구병인데요. 이 연구병은 지원 자격부터 해서 조금 학력도 높고 그다음에 전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선발 방법은요. 서류 및 면접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선발 주관부대는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의 기술융합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평가 장소도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회의실에서 합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 내가 이제 일단 지원 자격이 돼야 되겠죠. 이 지원 자격은 만 18세에서 28세 이하 분들이 해당이 되고 기본 요건을 보면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그러니까 1급에서 3급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석사 재학, 그 다음에 휴학 과정인 사람, 그러니까 석사를 일단은 들어가셔야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부 요건을 보면요, 여기에도 전공학과와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관련된 부분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학과는 기술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부, 전산학과,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생물학과, 바이오공학과, 생체의공학과, 메디컬 공학과, 전기생체공학과, 의공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응용생물공학과, 뇌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공업디자인학과 많은 학과들이 있네요. 이 많은 학과들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드롭봇 연구병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유, 오늘도 제 동기분이 또 오셨네요. 동기님 제발 왜 들어오셨을까요? 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거를 지금 자료를 전송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지금 들어오셔도 이름을 불러드리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일단 자료를 준비한 게 있어서 계속 좀 진행을 할게요. 이 병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육군에서 특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느 기업을 가도 사실 이런 경력을 쌓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군대에서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학교나 기타 이런 곳에 관심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해서 군대에서 이 특별한 곳에 특별한 프로젝트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 이런 거와 연관이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해서 가면 좋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공학과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원할 때 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외국 대학의 졸업자 선발을 우선하고 있어요. 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우대에 받고 하시면 좋겠죠. 제출 서류를 보면요. 필수의 최종학력, 졸업, 수료, 휴학, 퇴학, 재학, 증명서 한 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학력 서류가 해외 서류일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본을 번역 공증 서류로 포함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한 부 제출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제 이거는 면접 때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공인 영어 성적표, 그 다음에 지필 논문, 그 다음에 각종 대회 입상 관련된 거가 있으시면 해당되시는 분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발 기준을 보면요. 서류 전형이 50점이고 면접이 50점이에요. 그래서 합산해가지고 고득자 순으로 이제 선발을 한다. 그래서 동시 면접 평가가 높은 순으로 이제 동점일 때
선발이 되고 자격증 점수가 높은 순, 학력이 높은 순,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이 됩니다. 배점 기준을 보면요. 총괄 한 100점이에요. 100점인데 전공학과가 40점, 고교 출석률이 10점, 그 다음에 면접 실무평가가 50점입니다. 이 전공학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고교 출석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지원한다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요거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에서도 내가 또 공부를 해서 석사를 갈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 관련된 과를 잘 좀 보고 여기에 과를 좀 맞춰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내가 맞춰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전공학과를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최고긴 하죠. 최고긴 한데 그게 그렇게 확률적으로 될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군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정보 상식들을 좀 알고 있다가 학과나 그런 것도 잘 선택을 해야 한다. 서류 전형에서 전공학과가 40점이 차지를 하면 엄청난 점수거든요. 거기에다가 고등학교 출석률도 10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공학과를 해당 사항이 있고 고교 출석률만 돼도 벌써 거의 점수가 50점이죠. 그 다음에 면접하고 이제 실무평가인데요. 이것도 50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면접이라든가 실무평가만 답변을 잘하고 좀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공학과를 보면요. 이제 직접학과와 간접학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취득을 했을 때는 만점이 40점이고요. 간접학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37점이에요. 벌써 3점 차이가 나죠. 이게 직접이냐 간접이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똑같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3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단위별로 다 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 재학일 때 제일 마지막 점수가 29점이에요. 이건 직접학과일 때고요. 간접학과일 때는 26점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점수 같은 거는 제가 짬누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드릴 테니까요. 거기에서 자세한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학과와 간접학과가 상당히 많이 이제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학과는 어떤 학과들이냐?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항공공학과 등 기계공학 관련 학과, 재료공학부,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부 등 신소재 관련 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전기생체공학부 등 전자공학 관련 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 관련 학과, 전산학과 등 컴퓨터 공학 관련 학부, 그 다음에 생물학과, 바이오공학과, 의공학과,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전기생체공학과, 생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뇌공학과 등 생체공학 및 의공학과 관련 학과 이런 분들이 직접 학과입니다. 명시가 딱 돼 있죠. 그래서 이 학과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 학과가 아닌 학과는 그러면 어떤 학과일까요? 간접학과입니다. 간접학과도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접학과를 또 보게 되면요. 산업디자인학과, 공업디자인학과 등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학과 이런 학과들이 간접학과이기 때문에 점수가 직접학과와 간접학과는 점수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릅니다. 고교 출석률도요. 결석을 하나도 안 했을 때는 10점이고요. 고등학교 때 결석을 6일 이상을 하게 되면 7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어떻게 다녀야 된다? 결석을 하면 안 된다. 네,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단 지각 또는 무단 조퇴 그 2회 하면요 1일 결석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지각은 1회로 이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퇴나 뭐 이런 것들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결석의 처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어떻게 성실하게 다니자. 예. 그 다음에 면접하고 실무평가인데요. 이거를 할 때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배점에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 면접 태도, 표현력, 적극성, 그 다음에 국가 간 안보 관, 직무 수행 능력
이거에 대한 배점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배점표에 맞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점표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면접 실무평가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지원 동기나 면접 태도, 표현력 접근성, 국가안보관, 직무 수행 능력 여기에 대한 거를 준비를 잘해서 꼭 합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요. 드롭본 연구병입니다. 네.